다양한 관점이 교차하는 지적 담론의 장,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질문은 과학사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학의 진보가 철저한 논리적 증명에 의한 객관적 과정일까요? 아니면 일종의 설득과 개종에 가까운 주관적 경험일까요? 저는 과학이 공유된 가치관과 압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 지극히 합리적으로 진보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게 단지 논리나 수식만으로 강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 자체가 한순간에 뒤바뀌는 주관적인 결단에 훨씬 더 가깝다는 입장에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인식의 틀이 뒤바뀐다. 흥미로운데요. 먼저 제 시각을 조금 더 구체화해보죠. 과학자 사회라는 집단이 단순히 지식의 파편만을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성이나 정확성 같은 과학적 가치관, 그리고 특정 분야만의 고유한 훈련 방식인 이른바 전문 분야 행렬을 아주 끈끈하게 공유합니다. 그렇죠. 공유하는 부분은 분명 있죠. 네, 물론 현실 연구에 적용할 때 약간의 시각차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이론으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치명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결국 그 난관을 돌파해내는 건 새 이론이 가진 압도적인 퍼즐풀이 능력입니다. 바로 이 객관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이라는 거죠. 퍼즐풀이 능력의 중요성을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은데요. 서로 다른 패러다임에 속한 과학자들은 애초에 같은 대상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가집니다. 오리 그림이 한순간에 토끼로 보이는 게슈탈트 전환처럼 세상을 보는 틀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거죠. 게슈탈트 전환이요. 네, 문헌에 나오는 헬륨 원자 사례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화학자는 기체가 운동하는 방식을 보며 헬륨을 분자라고 주저없이 부르죠. 하지만 물리학자는 분자 특유의 스펙트럼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자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동일한 대상을 보면서도 특유의 훈련을 통해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화학자와 물리학자가 헬륨을 다르게 인식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변화가 순전히 주관적인 믿음의 영역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하면서 지구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우주의 중심에서 그냥 행성 중 하나로요.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를 밀어내고 과학계를 납득시킨 건 케플러의 도표나 뉴턴 역학이 보여준 압도적이고 정량적인 정확성이었습니다. 이런 우월한 예측 능력이 결국 주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객관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봅니다. 뉴턴 역학의 수리적 성공이 컸던 건 사실이죠. 하지만 가치 중립적인 관찰 데이터나 수치만으로 두 세계관의 충돌이 깔끔하게 해결된 적은 과학사에서 매우 드뭅니다. 만약 그 과정이 철저히 합리적인 증명의 결과라면 패러다임이 바뀔 때 왜 굳이 세대 교체라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막스 플랑크는 자서전에서 새로운 과학적 진리는 반대자들을 납득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결국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기 때문에 승리한다고 씁쓸하게 회고했습니다. 플랑크의 그 유명한 해고말이군요. 네, 찰스 다윈 역시 노련한 학자들이 자기 이론을 단번에 믿어주리라 기대하지 않았고요. 마치 최신 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성세대처럼 평생을 바친 옛 패러다임을 이성적 논리만으로 하루아침에 버리기란 심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플랑크의 회고는 인상적입니다만 저는 기성세대의 그 완고한 저항을 단순한 비합리성이나 심리적 고집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상과학이 가벼운 유행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아주 정당한 과정, 즉 본질적 긴장의 일부거든요. 옛 패러다임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만 과학자들은 아주 세밀한 연구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 존재한다는 건 과학계가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그 저항이 과학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준다는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과학자 사회가 특정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위기라는 거대한 분수령을 넘어가는 그 혁명적인 순간만큼은 어떤 체계적인 산술적 채점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건 차가운 이성적 증명이라기보다 세계가 새롭게 묶이는 일종의 종교적 개종과 비슷한 주관적 경험에 훨씬 가깝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네요. 네, 오늘도 논의를 통해 우리 둘 다 과학자 사회가 특정한 가치와 틀을 공유한다는 전제에는 합의를 이룬 것 같네요. 하지만 혁명적인 변화의 순간에 과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새 이론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팽팽한 시각차를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의 발전을 바라보는 이 두 상반된 시각은 과학적 진리와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에 대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죠. 이 매력적인 철학적 질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제 저희 대화를 지켜보신 분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한쪽의 승리로 결론 짓기보다 이런 관점의 충돌을 통해 지적 탐구의 깊이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더 디베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